왜 그렇게 미련하게 오래 견뎠냐. 이혼한 여자들 남자 탓하더라. 남자한테 의존하는 여자들은 남자 못 떠난다. 지금의 결과는 자신의 선택에서 나온 거다. 안녕하세요. 3주 전 영상 이혼하던 날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에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분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. 많은 댓글을 보며 며칠 동안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. 저의 17년 결혼 생활이 참 답답하고 미련해 보였을 겁니다. 나 같으면 진작 때려치웠다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다 기억해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유들 중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던 사건 또한 이번 영상에서 밝히겠습니다.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10분여 정도의 시간이면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6챕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. 결혼과 이혼이라는 건 필요한 물건을 사서 안 맞으면 반품하는 것처럼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테지요. 왜 그리 오래 살았을까요? 자식 때문에.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엄마와 오빠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. 나의 이혼으로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작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. 최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만약에 그 결혼이 가족이나 자식 없이 오로지 남편과 저 두 사람만 있었다면 빨리 정리할 수 있었을까?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. 그런 상황이었어도 저는 아마 이혼하기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. 난 어째서 그리도 오래 견디는 것일까? 저는 17년이라는 세월을 단순히 견뎌온 것이 아닙니다. 남자에게 의존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요. 오히려 너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았죠. 저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뿐입니다.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. 제가 매일 남편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버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. 하지만 틀렸습니다. 저는 함께 사는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 이혼한 후에도 누군가에게 나 이래서 이혼했어, 참 나쁜 놈이었어 라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그 사람과 함께 흘러가는 시간도 모두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제 삶을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책임감과 의리입니다. 평소에 나는 의리 있게 살 거야 다짐하며 살았던 건 아닙니다. 어느 날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나라는 사람은 책임감과 의리 이 단어로 정의되는 사람이더군요.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내가 이룬 가정이었기에 내 삶이 소중한 만큼 그 의리 또한 지키고 싶었습니다.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저도 잘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와 가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습니다. 사실 저는 제 아버지를 살갑게 사랑했던 딸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제 무의식 속에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진 그 육중한 무게감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긴 시간을 희귀병으로 방 한켠에 누워 매일같이 코피를 쏟으며 살다 가신 아버지였지만 그 존재는 한 집안을 위해 결코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파수꾼. 그것이 아버지이자 가장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
밖으로 떠도는 그 남자의 삶이 가슴 아팠습니다. 그 남자의 어린 시절, 가정 불화, 형에게, 누나에게 수도 없이 맞고 갈굼당하던 약한 영혼, 쉴 곳이 되어야 할 가족들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었던 한 아이.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결혼이라는 명분으로 자유를 얻었을 겁니다. 그 자유에 취해 떠돌며 나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어른아이. 그 남자를 저는 매일 용서하고 그를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. 이게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. 그 대상이 누구였던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. 하지만 제 삶의 방식이 그랬다고 해서 제 실제 삶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. 5년, 10년, 15년. 닥쳐온 현실 속의 제 삶은 그 사람의 빈자리와 억압 때문에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. 살면서 많이도 좌절했습니다. 특히 아이를, 그것도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되었던 학교 문제들 앞에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. 엄연히 내 뒤에는 남편이 있고 내 편이 존재하는데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 저는 늘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. 없는 것보다 못한 그 느낌이 뭔지 아실 겁니다. 아들이 중학교 시절 어느 날 퇴근길에 아들과 집 앞에서 마주쳤는데 학교 폭력으로 목이 졸려 목이 빨갛고 파랗게 여러 개의 줄 모양의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. 아들의 상태를 보고 있는데 저기 앞쪽 골목 어귀에 숨어서 지켜보던 가해 학생과 저는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. 너 이리로 와봐. 네가 이랬니? 눈에서는 불이 붙는 듯한 뜨거움이 뿜어져 나오고 머리는 모든 순간이 멈춘 듯 정지화면이던 순간, 그때 나에게 당당히 걸어오며 비열하게 이죽거리던 그 아이의 그 눈과 입. 저는 아들을 집으로 들여보내고 덩치가 제 2배가 되는 그 아이를 들어서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버립니다. 바닥에 쓰러져 팔로 눈을 가리고 저를 쳐다보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저는 선전포고를 합니다. 아들 이름은 가명으로 쓰겠습니다. 현준이를 죽이고 싶었니? 그럼 지금 나를 먼저 죽여야 할 거야. 똑바로 들어. 네 눈엔 현준이만 보였겠지만 현준이 뒤에는 가족이 있어. 그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. 그렇게 그 가해 학생은 혼비백산 나를 밀쳐내고 도망쳤고 저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. 어떻게 그 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시간이 지나고 저는 밤새 이불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. 그리고 다음 날 아침밥 먹을 때 말고는 얼굴 볼 일도 없는 남편의 얼굴을 조심히 쳐다보고는 어제 일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합니다. 모래알 같은 밥을 수많은 단어들과 함께 끝내 삼키고 맙니다. 말해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기 때문입니다. 그냥 가만히 있어. 시끄럽게 하지 마. 어쩌면 그 말은 제게 하는 것이 아닌 그 남자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. 세상과 타인을 경계하고 삶을 스쳐가던 모든 사람들을 개 XX라고 부르던 나약한 남자. 자신의 나약함을 내게 투영하며 당신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. 어떤 문제도 일으켜선 안 돼. 그냥 피하고 도망쳐. 그게 제일 안전해. 나를 자신의 틀에 맞추기 위해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정서적 학대인 거죠. 그렇게 그 남자는 저의 모든 행동을 억압했고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. 그런 삶 속에서 제 영혼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. 원망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. 저는 매 순간 지옥을 걷고 있었습니다. 저도 인간이니까요.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에 대한 긍휼이었습니다.
이마저도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.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.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방식이 아니라 추구입니다. 나는 내 삶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추구하느냐. 저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 성향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. 저의 말이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가요? 하지만 전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. 이 또한 내게 주어진 많은 삶의 요소들로 인해 형성된 설명하기 어려운 나라는 사람의 원형입니다. 어떤 분은 그 영상을 보시고 그 결과는 선택한 자신에게 있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, 사람의 삶은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감 그 자체입니다. 선택을 해서 결과가 왔다는 단순함으로 인간의 삶을 정의할 수는 없죠. 인간의 삶은 수없이 많은 것들로 인해 그것이 선택되어지고 도달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선택을 결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. 삶은 그저 살아감 그 자체이며 무엇을 행했는지,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을 겪고,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들에게, 나에게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. 그제야 비로소 저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. 그 남자는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나던 날, 내가 차려준 새밥을 먹고 그 긴 시간 함께 해준 나의 숭고함에 막말을 배설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답이 되셨을까요? 제가 빨리 이혼하지 않고 17년을 버틴 것이 미련해 보이시나요? 그 선택의 결과로 생각되시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만약 제가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이혼했더라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평생 이런 마음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. 결혼의 실패보다는 내가 가진 한계에 대한 자책. 저는 제 소신을 다해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을 만큼 내 역량 안에서 다 주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자신에게 당당합니다.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자신만의 소신 때문에 버티며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?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. 여러분은 미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당당한 해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그 해방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벗어남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. 세상에는 나 자신을 완전히 소진해가며 끝까지 무언가를 지켜내본 사람만이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해방이 있습니다. 나 스스로만이 느낄 수 있는 해방의 본질. 누군가를 위하고 무엇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해방입니다.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영상에서는 고통의 시간만 그려내지 않습니다. 자극적인 이야기만이 아닌 저의 지나온 삶이 궁금하고 저의 현재의 시간과 동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저와 함께하며 저의 편이 되어주세요. 제 소신대로, 제 발걸음대로 살아가며 삶이란 결과가 아닌 행함에 있는 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하이프와 멤버십 가입, 그리고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세요.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.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